안녕하세요. 역사랑 동화 시아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의화단 운동과 러일 전쟁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업의 목차는 수업 주제와 마찬가지로 1898년 변법 자강 운동 이후 1899년부터 1901년까지 전개가 되었던 의화단 운동에 대해서 배워본 다음에 두 번째는 1904년부터 5년까지 만주와 한반도를 둘러싼 러시아와 일본 간의 전쟁인 러일 전쟁을 순으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화단 운동의 배경인데 그 첫 번째 배경을 보면 중국 내 열강의 이권 침탈 경쟁이 심화되게 됩니다. 의화단 운동 이전에 1894년부터 95년까지 청일 전쟁이 발발하게 되는데 여기서 청나라 왕조가 결국 일본에게 굴복을 하게 되고 시모노세키 조약이 체결되게 되거든요. 이 시모노세키 조약에 따라서 일본 국가 예산의 4년치에 해당하는 막대한 배상금을 청나라 왕조가 일본에게 지불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청나라 왕조는 이러한 배상금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반민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거두게 된다든지 아니면 이러한 서구 열강들에게 돈을 빌려오는 차관을 도입하는 형태로 배상금을 해결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오게 되거든요. 이러한 세금을 더 많이 거두게 되니까 중국 내 농민들의 부담과 불만이 증가하게 되고 그리고 이 세상에는 공짜는 없듯이 서구 열강들에게 돈을 빌려오게 되니까 조차지라고 하는 땅을 빌려주는 형태로 많은 열강들에게 땅을 떼주게 되는데 예로 들어서 영국에게는 위해위라는 땅을 조차지로 빌려준다든지 독일에게는 산둥반도의 칭다오 그리고 러시아에게는 위순 다렌의 땅을 조차지로 넘겨줌에 따라 중국 내의 영토 분할의 위기가 더욱더 심화되게 되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이권 광산 채굴권이라든지 아니면 철도 부설권 등이 많은 열강들에게 넘어가기에 따라 열강들의 이권 침탈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그 첫 번째 배경이었고 두 번째는 크리스토교에 대한 중국인들의 반감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1860년 베이징 조약에 따라서 크리스토교 포교의 자유가 중국 내에서 인정되게 된 이후부터 이러한 크리스토교의 선교사들이 토지 소유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신사층들, 명나라, 청나라 시기에 지배 계층이랄 수 있는 신사층들의 이권과 기득권이 상당히 침해받게 되거든요. 이에 따라서 농민, 그리고 운송 노동자, 신사층들이 이러한 불리한 상황을 딛고 서구 열강에게 반하는 반제국주의 운동 그리고 반기독교 운동을 전개함에 따라 의화단 운동이 전개되게 됩니다. 그 전개 과정을 보면 이들이 구청열양이라고 하는 구호를 내세우게 되거든요. 그 뜻을 보면 청나라를 부양하여 즉 청나라를 도와서 서양 세력들, 서양 귀신들을 멸하자라고 하는 구호를 내세움에 따라 의화단이 봉기하게 됩니다. 이 의화단 내에서는 의화권이라고 하는 무술을 익히면 총에 맞아도 죽지 않는다. 이런 종교적인 미신적인 성향이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서유기라든지 삼국지 연의에 나오는 인물들을 모시는 종교 형태로 이 의화단이 봉기하게 되거든요. 이에 따라서 교회라든지 학교라든지 철도라든지 이런 서구 문물들을 파괴하게 되고 심지어는 외국 공사관을 이러한 의화단 세력들이 공격하게 됩니다. 외국 공사관이 공격을 받게 되니까 결국 서구 열강과 일본이 8개국으로 연합국을 결성하게 되거든요. 미국,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러시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이런 8개의 국가들이 연합국을 이루게 되는데 총 3만 6천 명 정도의 병력 중에서 2만 2천 즉 절반 이상이 일본의 군대로 구성된 연합국이 출병하여 결국 베이징을 위협을 하게 됩니다. 베이징이 위협을 받게 되니까 청나라 왕조의 서태후도 이러한 의화단 세력을 이용하고 지원해서 8개국 연합국에 맞서게 되지만 결국은 패배를 하게 되고 베이징이 이들에게 점령당하고 약탈당하게 되는 상황의 결과에 놓이게 됩니다. 이러한 의화단 운동의 결과를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청나라 왕조가 8개국 연합국과의 전쟁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청나라 왕조도 여기에 조금 가담했기 때문에 1901년 신축 조약이
체결되게 되고 이 신축 조약은 다른 말로 베이징 의정서라기도 합니다. 이 신축 조약의 주요 내용들을 보면 청나라 왕조가 전쟁에 패배했고 외국 공사관들이 불타고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막대한 배상금을 8개국 연합국에게 지불해야 되고 또 하나 베이징의 외국 군대에 주둔이 허용되게 됩니다. 우리나라 사회에서도 한국 사회에서도 이모군란 때 이런 성난 군중과 민중들에 의해서 일본 공사관이 불에 타게 되니까 일본이 제물포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그 조약 내에서는 일본 공사관을 지키기 위한 경비병 주둔이 허용되듯이 여기 의완한 세력들도 외국 공사관을 공격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공사관을 지키기 위한 명분을 내세우고 8개국이 결국 베이징의 외국 군대 주둔을 허용을 따오게 되는 그런 결과가 신축조약에 담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의화단 운동 이 과정 속에서 러시아가 만주에 군대를 주둔하게 되면서 만주에 대한 야욕이 드러나게 되고 또 그 이전 아간 파션 이후 대한제국의 내정에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참여함에 따라 만주와 한반도를 둘러싼 삼국간섭 이후에도 만주와 한반도를 둘러싼 일본과 러시아의 대립이 격화 좀 더 심화되게 됩니다. 이러한 러시아 세력을 저지하기 위해서 첫 번째 제1차 영국과 일본 간의 동맹인 제1차 영일 동맹이 1902년에 체결되게 되거든요. 이러한 8개국 연합국 중에서 절반 이상이 일본 군대였는데 일본 군대가 의화단 세력에 맞서가지고 정말 잘 싸우니까 영국이 그 모습을 보고 와 일본 잘 싸운다. 쟤들이랑 동맹을 맺어서 러시아 세력을 견제해볼까? 이런 생각에 영일 동맹이 체결되게 되고 영국은 러시아가 성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일본은 러시아의 동진과 남진을 막기 위해서 이러한 영일 동맹을 체결하게 되고 러시아를 견제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의화단 운동 이후 1904년부터 1905년까지 러시아와 일본이 전쟁을 하게 되는 러일 전쟁에 대해서 계속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일 전쟁의 배경을 보면 그 이전 계속과 같이 만주와 한반도를 둘러싼 일본과 러시아의 대립이 격화되게 되고 이 과정 속에서 러시아가 중국 내 많은 이권들을 가져오게 되거든요. 러시아가 만주 철도 부설권을 획득을 한다든지 또는 1898년 차관 도입에 대한 대가로 랴호 반도의 위순과 다렌의 땅을 빌려오는 위순 다렌 주차권을 획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만주와 한반도에 대한 일본과 러시아의 대립이 격화되게 되고 결국은 러일 전쟁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전개 과정을 보면 일본군이 또 청일 전쟁과 마찬가지로 선전포고 없이 제물포와 위순의 러시아 함대를 기습 공격하게 되면서 러일 전쟁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이에 따라서 이 봉천 전투와 동해해전에서 일본이 모두 승리를 하게 됩니다. 여기 비하인드 스토리로 이거는 교양으로 그냥 알고 넘어가세요. 당시 러시아는 이 발틱 함대, 다른 말로 발트 함대가 막강한 해군 세력으로서 약간 주력이었는데 이 발트해는 이게 당시 동아시아와는 상당히 반대에 있는 위치였었거든요. 그러므로 이들이 북쪽으로 넘어갔다가는 얼음을 깨고 간다든지 날씨가 엄청 춥기 때문에 이 길로는 못 가고 결국은 빙 돌아서 동아시아로 가야 되는데 이때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발틱 함대가 통과를 하게 되면 매우 빠른 시간 안에 동아시아에 도착을 할 수 있었지만 당시 제1차 영일 동맹에 따라서 이 수에즈 운하는 영국이 먹고 있었기 때문에 발틱 함대가 수에즈 운하로 통과하는 것을 영국이 거부해 버리거든요. 이에 따라서 발틱 함대가 눈물 머금고 아프리카 희망목을 돌아서 결국은 이 동아시아의 가까스로 도착을 하게 되지만 결국 동해해전 등등에서 일본에게 패배를 하게 되는 비운의 발트 함대 또는 발틱 함대의 이야기를 봤고요. 계속해서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이 러일 전쟁 계속해서 과정 속에서 승리를 했지만 전쟁 비용의 부담이 증가하게 되고 러시아도 자국 내 혁명 기운이 강해지는 상황에 놓이게 되거든요. 러일 전쟁 상황 속에서 러시아 내 물가가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노동자들이 사회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러시아 전제 군주제, 전제 정치에 대항하는 이런 자유주의 요구를 하게 되는데 당시 러시아 정부가 이들 노동자들의 요구를 처참하게 진압을 하는 피해 인류일 사건이 1905년에 발발함에 따라 러시아 내에서는 혁명 기운이 강해지게 되니까 결국 러시아도 전쟁 지속이 어려워지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때 미국의 특히 테오도르 루즈벨트 대통령의 중재에 따라서 1905년 미국 포츠머스에서 전쟁을 종결하는 포츠머스 조약, 다른 말로 포츠머스 강화 조약이 체결되게 됩니다. 그 조약의 내용을 보면 일단 일본이 승전국으로 인정을 받게 되거든요. 일본은 러시아로부터 한국에 대한 우월한 지위를 인정받게 됨에 따라 이 다음에 을사조약이 체결되게 되고 나중에는 1910년 우리나라가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로 편입이 되는 그런 아픔의 역사가 이 이후에 이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러시아가 차지하고 있었던 야호 반도의 위순과 다렌의 조차권을 획득을 하게 되고 창춘 이남의 철도 부설권도 획득을 하게 됩니다. 또는 또 배상금을 포기한 대신에 일본이 북위 50도 이남의 사할린을 일본이 차지하게 되는 그런 미국의 중재에 의한 포츠머스 강화 조약의 내용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일본의 한국 병합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업도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